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에서 연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참 요즘 수익 보기가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이쪽 섹터에서 봤다가 또 저쪽 섹터 갔다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내 전략이 과연 먹히는 시장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머니투데이 방송, 우리 주식명가 MTNW에서 주식 잘하는 위원님들은 과연 요즘 같은 장을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힌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오늘 친절하게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보시죠. 전화 문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져 있으니까요. 전화도 마구마구 주시고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으니까요. 지금 바로 수화기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노란톡도 열려져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이재상 혹은 아이린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각각의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요. 링크 타고 많이 놀러와 주세요. 자,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좀 더 쉽다 하시면요. 휴대폰 열고 카메라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무방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머니왕 먼저 이재상 위원과 아이린 위원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쭉 이야기 들어보시고 추후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진솔한 타임 열어두었습니다. 무방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재상 어드바이저의 무방 주제를 봅니다. 그저께까지는 우리가 세미시스코라고 불렀고요. 어제부터는 에디슨 EV라고 불리게 되는 이 종목. 사실 그 이전부터 굉장히 저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죠. 10월 1일 이후 경이로운 상승이다. 맞습니다. 이 상승에 과연 어떤 형용사가 어울릴지 참 모르겠는데 경이로운 상승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어요. 그렇다면 후속주, 이제는 무슨 종목이 경이로운 상승을 바통 터치하게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잠시 후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 꼭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린쌤 또한 무방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코프라를 머니왕에서 언급해 주셨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코프라가 상한가를 갖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코프라가 머니왕에서 얘기해 주신 건 아닌가 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인생 역정 승부주를 발굴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잘 뽑아내는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 승부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까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못다한 이야기들 저희 지금부터 꾹 눌러 담아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익 센케만 모인 머니왕, 이제부터 좀 더 진솔하게 여러분의 수익에만 직결될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상 위원, 아이린 위원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위원님과 함께 알차게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특징주 하나씩 골라서 시장 분석해 볼게요. 이재상 위원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종목은요. 위원님. 네. 사명을 변경한 에디슨 EV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 종목은 위원님께서도 포착했던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네. 특징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벌써 2주째, 2주 전에 벌써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매수하셨어도 400% 수익이죠. 가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내려가니까 사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그 이미 이제 때가 늦었죠. 제가 이제 이 종목이 매도 나갈 때는
언제 매도가 나가야 되나 이렇게 말씀까지 다 드렸는데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10월 달 1일 날 1차 매수한 이후에 지금 98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만 해도 180%,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이후에도 거의 400%가 상승한 그런 종목입니다. 올해 상승률로는 아마 1위일 텐데, 올해 상승의 3,478%,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자, 이 종목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컨소시엄으로 지금 쌍용차를 매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돼 있고, 컨소시엄에는 또 강성부 펀드라고 우리 KCGI로 잘 알고 있죠. 그 회사와 에디슨 모터스가 같이 이런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쌍용차를 인수하는 그 도장을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게 결정이 나겠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실사를 하는 과정이고, 지금 사명도 이 세미시스코에서 에디슨 EV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투경 지정 종목이 되면서 매도 물량도 좀 출현을 했는데, 이 종목의 가장 관건은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은 과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많이 물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이슈와 상관없이 매도 물량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10시 전에 200만 주 이상이 터지면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어제 200만 주 이상이 나오면서 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매도를 해야 된다. 제가 어제도 많은 분들께 이걸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는 뭐 신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내려갈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 자체가 지금 전기 버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전기 버스 자체도 관공서에 굉장히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미시스코가 노리고 있는 거는 쌍용차에서 지금 전기차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 전기차를 만듦으로써 쌍용차의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확실히 신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충분한 수익을, 만족할 수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 에디슨 EV가 만들어 나갈 사업적인 비전 이야기들을 주시하면서 해당 흐름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린쌤과도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린쌤이 머니왕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언급해주고 계세요. 그때 한번 코프라도 언급해 주셨던 거 맞죠? 그때 좋은 이야기 나왔었고, 또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에코프로가 또 한 번 더 날아갔습니다. 일을 냈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에코프로 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저는 에코프로는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리비안 상장 이슈가 있었고, 이번 주에, 그리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리비안이 한번 급등을 하고 한 차례 더 급등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 쪽이 이제 조금 쉬어가다가 또 시세가 한 번 더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보니까 폐 배터리 관련한 사업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과 이제 현대차, SK, LG 등 해서 폐 배터리 재사용 얼라이언스 출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폐 배터리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모아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젠가요? 그 영화테크가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영화테크가 장중에 25%까지 급등이 한번 나와준 상황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에코프로도 한 번 더 부각을 받으면서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 BM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동사의 그 주식이 이제 상승하는 데 요인이 되어 주었고, 아직까지도 이제 자회사들이 뭐 에코프로 BM도 있고, 또 우리가 전고체 관련해서 에코프로 GM도 있고, 또 에코프로 CNG도 있습니다. 그래서 CNG 같은 경우는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 업을 이제 하는 곳인데, 이게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전에 또 폐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이런 이슈가 또 나오면서 부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의 자회사 근데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은 이들의 실적도 아직까지는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이나 내후년 바라본다면 좀 더 성장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GM이라고 뭐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폐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 뭐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두 회사에 대한 이런 가치도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평가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20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우리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 진짜 지금 에코프로가 천상계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흐름들 짚어볼 부분이 많네요. 두 위원님 모두 굉장히 핫했던 두 종목으로 특징 종목 살펴봤습니다. 잠시 정리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1786) 1022번, 01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두 위원님께 종목 진단 제대로 받아볼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이 되었는지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살펴볼까요? 저요, 두 가지는 안 되죠. 두 가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네, 한 종목만 그래도 더 대성 고민되는 거 에너지. 볼까요? 여보세요? 대성 에너지 네. 11,600원에 40%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만 봐야 돼가지고 우리 대성에너지부터 먼저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11,600원에 담으셨다고요? 네네, 40% 비중이요? 예, 고민이 너무 많이 되시겠어요. 네. 11,600원에 한 번에 들어가신 걸까요? 그거 조금 더 섞어갖고 그래 됐습니다. 추가 매수를 일정 부분 하셔서 평단을 낮추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8,450원 어제 종가 보이고 있으니 아유 그래서. 계좌를 보면은 조금 한숨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성 에너지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여쭤볼게요. 도와줘요 네.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300조인데. 그럼 제가 할까요? 네, 도와줘요 머니왕.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머니와. 네, 예, 많이 불러주신다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지금 상심이 간절해서, 크실 텐데, 이 지금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그냥 저번에 에너지 좀 파동 있을 때 샀는데, 네, 예. 예특게 돼갖고 물렸습니다. 네, 대성에너지는요, 주력이 이제 가스 쪽인데, 이제 이게 어떤 바람이 불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가스가 같이 올라갈 때 대성에너지가 같이 상승했었던 그런, 이유로 이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천연가스 시세가 굉장히 급등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월달, 10월달 들어서 굉장히 등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편승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대성에너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께서 지금 물 타셨죠? 예, 지금 단가를 보니까 아마 거의 최고점에 사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매수한 시점에서 내려가게 되면 비중을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계좌를 하락하는데 계좌의 손실금은 하락하는데 퍼센테이지를 낮추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계좌의 위안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줄이는 전략으로 하셔야지만 잘 가는 종목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물 타시면은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천연가스 시세를 잠깐 보면요. 네. 저 천연가스 시세가 지금 이제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최고점을 찍었었던 시절이 지금 한 6,200달러 네. 예, 그 정도 갔었는데 지금 4,700달러예요.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에너지가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게 고점을 2번 찍고서 지금 거의 하락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시세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자 이제 대성에너지에 대해서 보겠는데 자 대성에너지도 지금 보시면은 9월달, 10월달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근데 아마도 처음에 사셨을 때는 12,000원 부근에 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2,000원, 네. 13,000원대에 사셨을 거고 지금은 네. 아마도 추가해서 낮추긴 했지만 지금 아마 더 추가하실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실 거고 그리고 더 늘렸을 때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양봉이 한번 나왔는데 이게 양봉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반등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은 만약에 하락을 준다면은 7,700원까지 하락해서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줄을 보시는 게 낫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빨리 나온다면은 9,6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9,600원에 빠져나오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7,700원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대략 9,900원 만 원 부근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략 한 만 원 정도 선에서 뭐 1,500원대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하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잘 용기가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진흥생명과학은 좀 안 봐주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음 아유. 주에 다시 전화 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좋을 것 수고하셨습니다. 같아요. 네, 종목명대로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 넘치게 꼭 성투하시길 저희가 온 마음 다해서 응원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봐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 전화 또 도와드려야 돼가지고요. 바로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예, 예쁘시네요. 맨날 쟁글쟁글 웃으세요. 우리 머니와 시청자님 목소리가 다들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인스코비. 인스코비요? 알겠습니다. 자, 예, 그거 전에 좋을 때 잘 올라갈 때 무서워서 못 사서 지금 떨어져갖고 좀 샀거든요. 30%. 진짜요? 3,300원에. 3,300원이요? 언제 예. 들어가신 거예요? 금요일 날 들어갔어요. 금요일. 그러면은 금요일, 지금 종가도 3,300원이라서. 예, 맞아요. 예, 지금 딱 수수료 빼면은 남는 게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제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인스코비가 바닥을 다진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도와주세요, 머니왕. 네, 린쌤 도와주세요. 네. 에. 인스코비 말씀 주셨네요. 자, 매수가하고 비중을 한번 볼까요? 매수가 비중.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3,300원. 3,300원요? 예, 3,300원에 30%. 30%. 자, 어떤 이슈로 이 종목을 직접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건가요? 전에 이거 많이 올라갈 때 네.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샀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는 좀 한번 사볼까 싶어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샀거든요. 그러세요. 잘 하셨네요. 네. 지금 사실은 한동안 이제 못 움직인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크게 이렇게 산을 이룬 종목들은 지금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조만간 한번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가더라도 크게 이렇게 급락으로 내려온 종목들은요, 다시 올라가는데 힘이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다른 종목,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종목을 하시는 게 훨씬 수익성에서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3,300원이라시면은 지금 현재 매수가시기니까 지금 현재가랑 매수가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밀어내서 많은 분들이 손실 중에 계신 종목이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밀린 것이 일단은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개별주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 없는 부분은 좀 좋지만은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추가 상승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121선 정도가 3,800원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부담 없이 가져간다면 3,500원 이상 정도 오면 분명히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물려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털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매수를 하셔서 많이 오랫동안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사에 대해서 좋은 점은 너무 많이 있지만은 이게 아직 한 번 더 부각을 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찬바람 불 때 우리가 학회에서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그 의학회가 있는데, 그 의학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종목들이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는 마시고 한 15%에서 한 20%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대응을 빨리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장중에 만약에 한번 대응을 못 하시게 되면 수익 난 것도 토해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여보세요? 네. 네, 제가 궁금한데 이렇게 내가 성격이 차분한데 주식만큼은 오래 못 가져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네. 99.99%의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3,500원이 다음 주에는 올 수 있을까요? 자, 시장 상황이 제가 이번 주 우리가 미국 시장 본다면은 미중 간에 이제 굉장히 격한 흐름이 다소 이제 COP26 폐막을 하면서 극적으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중 간의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차례 큰 폭으로 지수가 밀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은 코스닥이 좀 올라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3,500원까지 단번에 이렇게 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는 단기 반등이라고 보시고 적당하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차분한 성격 그래도 부럽습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수익을 많이 주는 게 또 우리의 목표인지라 그래도 잘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요. 종목 너무 크게 욕심내지 않고 반등을 줄 때는 꼭 수익 보고 나오는 전략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되셨길 바랄게요. 수고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시청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열어보죠. 첫 번째 볼게요. 모니왕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자, 한국조선해양이고요. 매수가 14만 3천 원, 비중 10%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을 14만 원대면 아이고 지금 우리 이재상 위원님께 바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뭐 일단 매수한 단가 이하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한국조선해양 자체는 지금 현재 수주 목표를 엄청나게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목표치보다 146%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도 수주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LNG선이라든지 기타 선박 발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심하게 굉장히 밝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한국조선해양의 종속회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지주회사인데 뭐 현대중공업이 지금 새롭게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 그런 모멘텀들이 좀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분이 14만 3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그 14만 3천 원 부근부터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굵은 라인이 60일 평균선인데 60일 평균선도 이탈을 했고 60일 평균선이 하향해서 꺾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부터 원래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 부근에서 사셨기 때문에
일단 매수 자체가 잘못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60일선의 저항을 3번이나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의 월봉을 보시면은 거의 바닥권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바닥권이 대략 한 72,600원 선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72,000원까지 빠진다면은 아마 매수한 단가에서 거의 반토막이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비중 자체를 좀 줄여주시고 나중에 7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추가하시는 전략 또는 아니면 지금 아예 매도를 하신 다음에 종목을 아예 교체하시거나 아니면은 7만 원대에서 다시 노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갖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이 좀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인 전략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꼭 마음 상쾌해지시길 바랄게요. 바로 이어서 문자함 또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자는요. 하트를 막 뿅뿅 보내주셨어요. 5091번님 감사합니다. 네오이즈 38,800원 담으셨네요. 오늘 30% 비중인데 줄줄줄 흘러내려요.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금요일장이 좀 많이 흘러내려서 그 목요일 날 올랐던 상승분을 다 반납을 시켜버렸어요. 금요일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매수가 뭐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린쌤 네오이즈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지난주에 보니까 네오이즈가 한껏 움직인 거는 이번 주에 보니까 게임주 주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핫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시장에 오랜만에 이제 한껏 플러스가 양지수 플러스 나와주면서 이제 게임주 주들이 조금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조정이 좀 나와주었죠. 그래서 어제가 사실은 종목들이 좀 대형주 중심으로 또 가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갔던 게임주 주들이 조금 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도 함께 동반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그 전날 목요일에 15% 급등했는데 그 다음날 12%까지 밀어내면서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다는 점이 조금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한번 매수가 근처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터치해 주지 않을까 싶고 내주의 이제 지수가 뭐 이번 주 어제 같은 경우야 우리 종목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였지만은 내주에 또 불확실성이 또 제기가 되고 그렇다면은 또 군들이 또 약간 또 게임주로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가 38,800원이라서 오히려 좀 더 밀어내는 27,000원에서 27,000원대에서 28,500원 사이에서 2차 매수를 하셔가지고 홀딩하시면은 한 번 더 매수가 위로 익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동사를 매수하신 거는 이제 게임주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일단 이슈를 좀 본다면은 피해 거짓이라고 해서 라이스 오브 피해에서 인게임 영상이 일단 영상을 공개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보니까 뭐 콘솔뿐만 아니라 PC 플랫폼으로 일단은 서비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끌게 되면은 동사 주가도 한 번 더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 로스트 아크 뭐 전투를 총괄했던 그 메인 디렉터가 오늘 19일에 지스타 컨퍼런스 그 관련해가지고 그때 얘기를 자세하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목을 좀 받을까 말까 했는데 좀 받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이제 뭐 관련한 뉴스가 나온다면 잠깐 반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수가를 좀 낮추셔서 좀 때를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네오이즈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충분히 본인 매수가 그리고 또 전 고점 32,000원 이상도 충분히 2,500원 이상도 가주지 않을까 싶으니까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고 단기적으로 평단 낮춰서 빠져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5091번님께서 나는 단기로 본 종목인지 중기로 본 종목인지에 따라서 전략은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요.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저희 종목 상담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에 대한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상 위원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카카오페이 보도록 하시죠. 자, 11월 8일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168,500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위원님, 카카오페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카카오페이 제가 지난주에 드리고 나서 네. 아직까지 뭐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데
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가 2대 주주로 있거든요. 근데 네. 카카오의 지분이 47.8%고 알리페이가 39.1%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알리페이가 매도가 안 나온다면 전체적인 물량, 유통 물량이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축소된 상태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밀린 다음에 그 화요일 날 밀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반등이 화요일 날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굉장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상태고요. 이 투자자별 내용을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상장 첫날 2,355억을 샀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43억을 매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 하루만 빼고는 계속해서 매수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계속 파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연기금의 매수 그리고 투신권의 매수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앞으로도 요 상승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들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AS 추가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한투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고요. 이 종목 10월 말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5,630원에 저희가 진입이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잘 갔었고 6,000원대를 넘기도 했었고 최근도 다시 또 내려가나 했더니 또 들어 올리더라고요.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예, 하나투자증권은 뭐 단순한 증권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가 투자한 내역들이 맞아요.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 여러분들 뭐 두나무 잘 아시다시피 네. 업비트와 그리고 핀테크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토스뱅크에도 투자한 그 지분 자체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토스뱅크는 당연히 상장을 할 거고 그리고 이 토스뱅크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군데 지금 뭐 베트남에 있는 증권사까지 투자를 해서 다양하게 이 투자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작년에 두나무에 이제 최초에 583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6월달 기준에서 2,5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투자한 내역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 지분이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시총이 1조 1,156억인데 1조 1,135억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비트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업비트 지분만 해도 거의 수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하나투자증권은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별 내역을 보면요. 이 종목도 또한 연기금이 거의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연기금이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요. 이 연기금의 매도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 종목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연기금의 매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점에서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투 역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도 다각도로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요. 잘 전략들 촘촘하게 더 업그레이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린쌤의 추가 전략 세워볼 종목은요. 먼저 이 종목 궁금하더라고요. 코프라 언급해 주셨을 때 머니왕에서 언급해 주셨을 때 이 종목이 설령 밀어내더라도 재매수까지 열어놓자라고 하셨는데 그 기회 안 주고 올라가 버렸죠. 네. 점상 한번 만들어주고 막대 과자 데이 때 달콤하게 또 12,700원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 종목으로 웃으셨던 분들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구간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고 네. 이제 단기적으로 12,000원 이상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한 차례 일부 수익 실현은 하시는 게 맞다. 사실 이날 며칠 전에 또 급등이 한 번 더 나와줬는데 11월 11일 그저께죠. 그래서 급등이 한 번 더 27%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죠. 아직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이 그냥 뭐 보합권에서 약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미 탄력을
많이 받아서 올라온 종목이고 또 신규 투자를 또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BGF에서 피인수설이 나오면서 또 한 차례 급등하고 밀었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좀 얼마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남은 물량 홀딩하셔서 얼마까지 가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정 부분은 조금 물량 남겨두시고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우리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꿀팁이 될 수 있겠다. 이어서 다음 종목 FNF홀딩스도 궁금합니다. 자, 11월 8일 그러니까 바로 지난번에 언급을 해주셔서 4만 원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기회를 계속해서 네. 언급해 주시면 너무 잘 가버리니까 47,650원 바로 월요일장에 슈팅이 나왔어요, 위원님. 네,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월요일 시초가부터 이제 뭐 매수 가격을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 19%까지 이제 급등해주면서 좋은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정고점 부근에서 물량 막고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화수목금에서 거래가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정사가 이제 급등이 나온 이유는 이제 FNF가 이제 MSCI에 편입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일단 1차적으로 급등이 한번 나와주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임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가져간다면 다시 한 번 더 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MSCI 편입 관련해서는 어제 정기 변경이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30일에 장 마감하고 이게 지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열어놓고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든지 급등했을 때보다는 좀 밀어냈을 때 차분하게 더 가져가신다면은 또 한 번 또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FNF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매출이 성장세가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패시브 자금이 이제 MSCI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FNF가 올라가게 되고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목표가 증권사들에서 증권사 몇 곳에서 목표가를 뭐 120만 원, 130만 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한 10% 20% 가더라도 동사가 뭐 5% 작게는 뭐 5% 10% 정도는 위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탄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좀 위쪽에서 뭐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오히려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 FNF가 비싸서 FNF 홀딩스도 우리가 공략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두 종목 모두 지금 좋은 시세가 나왔다라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롭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담아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우리 이재상 위원과 종목 포착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이 좋아 보여요? 네, 요즘에 게임주가 좀 핫하죠. 너무 핫하죠. 그래서 이제 게임주 아직까지 좀 덜 오른 게임주를 가져왔는데요.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는 원래 쿠키런 카카오라든지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그리고 쿠키런 킹덤 여러 가지 게임들을 가지고 있는데 반기 매출이 2,011억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국내 매출 비중이 한 72% 정도 되고요. 해외 비중이 한 27% 정도 되는데 3분기 매출이 671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그런 기업입니다. 쿠키런을 앞서서 이제 세계의 이제 게임 시장을 정복을 나서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과 그리고 일본, 중국 이런 쪽의 성장세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섹터인데요. 지금 최근에 연기금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연기금 매수세를 잠깐 보면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 매수를 제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연기금 매수세를 보면은 최근에도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신권이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이 종목이 다시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다시 끌어올려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데브 시스터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수익을 더 크게 모을 수 있을까? 가격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잠시 후 무방에서 챙겨보는 걸로 하고, 바로 이어서 린셈의 포착 종목도 들어보시죠. 위원님,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제가 이제 계속 지난주부터 한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혹시 신봤다? 네, 신봤다 예. 심텍홀딩스입니다. 네, 심텍홀딩스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텍홀딩스를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심텍의 이제 시총 대비 심텍홀딩스가 시총 굉장히 뭐 1,300억대, 200억대 이제 머무르고 있던 실정이었는데 심텍이 주가가 굉장히 탄력 있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또 시총도 이제 또 올라가는 흐름이고 중요한 거는 실적이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실적 성장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이제 심텍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좀 많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내년을 바라보고 내후년을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온 흐름인데 2차, 3차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심텍의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동사도 심텍홀딩스도 심텍의 지분을 33.05%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시대가 이번 주에 게임주들이 많이 갔지만 소외됐던 우리가 게임주에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컨텐츠, 게임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확대됐는데 만약에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소외됐던 종목들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지난달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DDR5 쪽, DDR4에서 5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바닥이니까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코리아 서키트 1차적으로 급등하고 쉬어가다가 어제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도 한동안 쉬다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바닥에서 50% 정도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마이크론도 이제 여러분들께 여의도 주식왕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론도 1등으로 이제 먼저 날아가졌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대덕잔자 어제도 너무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고요.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폭발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 심텍홀딩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심텍홀딩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림파고가 잡은 심텍홀딩스 매수가는 3,150원입니다. 3,150원. 1차적인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도 제가 요즘에 놀면 뭐합니까? 4시 반에 놀면 뭐하니 나가고 있는데 놀면 뭐하니에서 이날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폭발적으로 23%대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쉽고 또 한 번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여의도 주식시장에서 이날 또 드렸죠. 그리고 난 뒤에 12%또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또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5천 이상 간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공방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주 내내 기관이 담고 있었던 신봤다 심텍홀딩스 이 종목으로 지금 너무 과열 아니야? 고점 아니야? 라고 해도 내년 바라보면서 이 종목 공략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방에서 가격 전략 꼭 확인하셔서 심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들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잠시 정리하고요.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죠. 네, 여러분 두 종목 추가적으로 공개됐잖아요. 다음 주에 대한 흐름들 꼭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와 심텍홀딩스 가격 전략은 물론 다음 주 장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서핑해서 수익의 목적지를 다 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 무방에서 좀 다채롭게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상 위원님. 에디슨 EV가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을지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계속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이야기들 무방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11월 11일 날 선물 받으셨나요? 여기서만 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11월 11일 날 제가 이제 막대 과자를 무방에서 111개 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못 받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막대 과자보다는 그냥 치킨으로 오늘 2마리를 쏘는데, 뭐 치킨뿐만 아니라 오늘 커피도 쏠 예정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에디슨 EV 후속주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후속주에 대해서 공략하고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치킨. 네, 저도 치킨을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자, 여러분 가격 전략 그리고 좋은 종목들, 큰 수익률 났던 종목에 대한 힌트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치킨 혹은 커피에 대한 당첨 쿠폰까지 얻어갈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 꼭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시작하고요. 이재상 위원님의 무방이었습니다. 또 린쌤 또한 무방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 같이 설명드릴게요. 사실 위원님 뭐 코프라도 잘 갔지만 에코프로가 네. 거의 뭐 요즘 그러니까 게임주를 제외하고서는 진짜 화두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잘 잡았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승부주 발굴하는 겁니까? 그렇죠. 승부주. 네, 승부주 늘 나옵니다. 예. 이제 에코프로가 갈 만큼 많이 갔는데 네. 좀 더 간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더 간다는 거에 이제 전제 조건은 장기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일주일, 2주일 안에 뭐 100% 가느냐 이런 게 아니라 1년, 2년 안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어떤 분은 제가 작년에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이번 연도에도 꾸준히 에코프로 AS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두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역시 장기 투자는 답이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대박 수익이 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데 아직 못 나서 그럼 나는 어떡하나. 예, 좋은 종목 여러분들께 오늘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말씀드리면서 일단 무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치킨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치킨 이상의 치킨을 10개 100개 사서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방 입장하셔가지고 저하고 함께 허심탄회하게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포털 검색창에 엠튼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들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재상 위원의 무방, 바로 이재상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린쌤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큰 수익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린쌤 사진 옆에 방송 중 네모 박스 있으니까요.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수익에 있어서 굉장한 센케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든든해가 머니왕에 떴습니다. 왕이 될 상 이재상, 수익여왕 아이린, 이들이 뭉쳤다. 시황부터 실시간 상담까지 주식 명가 해결사. 도와줘요 머니맨. 우리를 구해줄 머니맨 좋은 정보. 저점 매수를 정확히 짚어주는 황매끼를 공부하는 시간. 좋은 정보의 황매끼. 지친 당신을 위한 주식 쉼터. 매주 토요일 10시 30분 채널 고정. 시장이
흔들려도 우리의 수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수익을 위해서만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머니왕의 피날레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열려져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해 보세요. QR코드도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됩니다. 이 방법으로도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료 방송 또한 잠시 후 이어집니다. 12시부터 아마 시작을 해 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제를 보니까 폭등, 에코프로 BM, 후속, 황금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 에코프로만 들어갔다 하면은 굉장히 장난이 아닌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잘 잡아주셨잖아요. 그럼 다음 또 우리가 메인 종목으로서는 어떤 종목 타깃해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힌트들 많이 얻어가셔서 계좌 수익 꼭 우리가 2배, 3배 뻥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정보 위원님 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토요일을 또 마지막 장식해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뭐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목요일부터 또 반전이 일어나서 괜찮으시죠?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것인가? 오늘 황매기 코너를 통해서 녹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가 사실 궁금한 거잖아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어떤 거 위주로 봐야 할까?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잘 보는 우리 좋은정보위원께 바로 여쭤보려고요. 위원님, 네, 더 이상의 저점을 허락하지 않겠다가 이번 주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맞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이후부터 전개된 이 참 지긋지긋한 조정장이었죠.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또 오르는 것만 오르고 오, 또 맞아요. 안 가는 건 또 안 가고 맞아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제 황매기 코너이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 시장 잠깐 짚어보고요. 네. 또 이제 황매기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예.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예요. 자, 지난번 이제 우리 화선 앵커님 말씀하셨는 대로 혹시 아침 방송 볼 시간이 없을 텐데 쿨쿨 못 자고 보시죠? 있긴 한데 그러시죠? 그래도 위원님 나오면 보죠, 제가. 그러세요? 예. 제가 목요일 날 네. 아침 방송 출연을 했었어요. 거기서 출연해가지고 그때 목요일 날이 언제 시점이냐면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날이군요. 그 달이 뭐냐면은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맞아요. 6.2%, 뭐 인플레, 뭐 무려 네. 막 그냥 또 뭐 나왔죠? 뭐 테이퍼링 하면서 예, 이제 인플레이션 뭐 이제 큰일 우려 났다. 커졌고 나스닥 많이 빠졌었고. 예, 근데 저는 그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내렸다서 뇌동매매 하지 마시라. 네. 이것은 뭐냐면은 대세 상승, 우리 시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대세 상승 기조가 훼손됐느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 필요한 쪽으로 이격 조정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을 훼손하는 조정이냐? 아니면 대세 상승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이격 조정이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 겁먹지 말아야 했거든요. 이날이었죠. 예. 하락했죠. 음성 계속 나오고 낮게 출발하니까 양선이 나온 거예요. 아. 이 쌍바닥 터닝 포인트가 나와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코스닥입니다. 제가 이제 또 한번 기회라고 보는 건데 네. 이 코스닥 차트예요. 가만히 좀 지저분한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하락을 크게 가져오고 반등 파동,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리면서 지난번 이 상승폭의 3분의 1 여기서 되돌림을 줬어요. 이건 기가 막히게 조정이었죠. 코스닥이 좀 세게 지금 1.6%나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어디에 얹혀지는 자리냐면 하락 추세선 주 추세선이에요. 이거 돌파하면 또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갑니다. 그런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 시황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또 한 번 기회가 오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지난번에 3스타다. 3스타는 양선이 나올 것이다. 흔들었지만 결국 양선을 네. 했잖아요.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괜찮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 것을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해보자면 역시 2차 전지 참 많이 들으시죠? NFT,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의 상승을 주도했고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로테이션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늘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그런 섹터들을 계속 봐야 될 것이냐? 저는 한 템포 늦추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이미 많이 올른 것은 보유자의 영역 또는 거기서는 우리가 뒤늦게 가담해도 크게 수익 낼 먹을 게 룸이 없죠. 크지 없죠. 예. 소위 말해서 먹을 게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는 뭐냐? 그러면
신규 상장주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 너무 많이 내렸어요. 네. 그 신규 상장에서 최근에 우리가 그 대여급이 상장한 게 뭐가 있었죠? 카카오페이가 있어요. 아, 예, 카카오페이. 많이 내리다가 예. 리바운드에 성공했어요. 예. 그리고 또 어제는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지오 엘리멘트라는 그 신규 신규 상장이 있었어요. 상장주. 상한가 왔어요. 그날 첫날 딱 누르다가 이런 것들이 뭐가 100%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오. 우리가 시장패를 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한번 차트를 보세요. 바이오 섹터도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저는 예. 황미기가 뭐죠? 저점 백지. 잡기. 그렇죠. 저는 막 그런 거 잡는데 선수잖아요. 그래서 황미기, 그리고 모빌리티라든가 네. 또 SMR, 더 올랐죠? 수소 섹터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섹터 봐야 하는지 여부 챙겨주셨어요. 요즘 테마별로 순환매가 확실히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많이 못 올랐던 거, 낙폭이 있었던 것을 지금 잡아야 여러분이 수익을 보더라도 더 크게 볼 수가 있으니까 공략해보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포착해야지 큰 수익을 내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황매끼 시스템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핫했던 거 우리 황매끼가 많이 잡아냈더라고요. 네. 일단 아까 그 주봉을 보셨겠지만 네. 많이 흔들림이 있었던 구간, 변동성이 컸던 구간인데 그래도 황미끼는 꼿꼿하게 좋은 수익들을 많이 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하나 볼까요? 네. 덱스터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덱스터. 예. 황미끼가 포착한 게 이게 딱 이번 5거래일이잖아요. 네. 이거 황미끼 전략 몇일까요? 넘버 원. 넘버 원 맞습니다. 맞죠? 원. 자, 보세요. 예. 상승한 다음에 이게 매집봉이죠. 살짝 눌림을 줬죠. 윗수염 밑꼬리 패턴. 그러면서 우리 이화세 앵커님도 정말 공부를 잘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이거 황미끼 놓치지 않아요. 예. 입대도 밑집에서. 이때부터 59%라 상승이 나왔어요. 저때 정말 적게 들어갔네요.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라 완전 괜찮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시세 대장주였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또 동화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화기업? 예. 동화기업도 이것은 뭐냐면은 그 자체 동화마루라는 회사 아시죠? 동화마루. 네네네. 그 상표. 또 MDF하고 또 이 회사 자회사가 있는데 2차 전지에 진출했어요. 그래갖고 뭐냐면은 동화 일렉트로닉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한 377%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네. 황미끼가 포착한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또 좋은 자리가 왔군요. 왔죠. 양선 다음에 음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착해서 5거래일 동안 41% 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예, 그래서 동화기업도 역시 황미끼가 포착한 거다. 그 다음에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이요. 스텝, 예. 브레이크 스텝. 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바로 자이언트 스텝인데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주식시장이 때로는 어렵죠. 저는 참 이렇게 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수익 내려면 딱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앞서서 간파해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주도주, 대장주를 잡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기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걸 하나 잡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만 그냥 무조건 막 가지하는 것도 사실 주식이랑 그 자체가 위험 자산이어야 돼요. 불확실성이니까 그것보다도 또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뭘 통해서요? 황미끼를 통해서. 그러니까 투 트랙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자랑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팩트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첫 방송한 게 우리 이화선 앵커님이 첫 방송을 했어요. 맞아. 기억해요. 딱 이제 2년 가까이 되지만 거기서 들고 나간 게 최일성이 뭐였죠? 제 4차 산업혁명이죠. 맞아요. 20년은 빅사이클이다. 자이언트 스텝도 거기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요즘에 계속 이제 메타버스에서 좀 어드밴스해서 이제 NFT 나오고 네. 그러죠. 이게 새로운 세계를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쵸?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면서 아바타라는 걸 가지고 예. 내가 주인공이 돼서 소통도 하고. 넘나들면서 예. 하는 거다면 또 부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런 어떤 그 굿즈, 상품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거래도 이루어지는 게 바로 NF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도 캐시카우가 되고 그렇죠. 좀 앞서 봤나요?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공략해야 한다고 2년 전부터 언급을 네. 해주셨던 거잖아요. 반프로에서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제작진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좀 그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아니 지금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인데 여기서 포기하라고?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지나치지 않다.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마무리할 때까지 성장률은 계속 될 겁니다. 네. 그래서 20년 하는 빅 사이클은 뭐냐면 20년 동안 길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조주의 단계를 20년 가져왔으면 그다음에 이런 섹터에서 상승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이언트스 때 네. 제가 말씀드려서 처음에 우리가 253% 아마 머니투데이에서 제일 먼저 잡았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상장 첫날부터 잡았으니까 네.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또 최근에서는 여기에서 이가 크게 흔들리 풍차 돌리기 막 흔들어 대는 거죠. 우리가 잠깐 속았는데 네. 여기서 32% 상승했다. 오. 또 여기서부터 상승 76%나 올랐다. 네. 예, 자이언트 스텝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참 좋은 자리였었는데요. 바로 코프라라는 그런 코프라. 종목이 있습니다. 코프라. 예, 이건 뭐냐면 그 차량 경량에서 경량화. 특수 플라스틱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이게 이제 BGF에서 인수를 아, 했거든요. 맞아요. 그 이슈가 또 더해졌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보세요. 제가 한번 투자의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점 상한권 그다음에 보통 T자를 만들거나 갭 상승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거든요. T자 보통. 만드는 게 뭐예요? T자가 뭐냐면 살짝 이게 T자 아, 밑꼬리 T자. 달면서 달다가 확 올라가는 왜냐면 다시? 우리가 저기 네. 혹시 그 물수제비 아, 네. 해보셨어요? 퐁. 예. 이게 바로 점프는 거거든요. 네. 물수제비 패턴이 나오면 그 다음도 퐁퐁 또 날아가요. 오. 그래서 정말 센 종목 T자를 네. 만드는 거예요. 아. 재밌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 상승한 초에 이때 보면 그 상한가 매수 전략이 100만 주였거든요. 네. 근데 이때부터 그냥 왜 내려요? T자도 근데? 보면 더 내리죠. 응. 예? 흔들어 댔죠. 응.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점 상한가라 해서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때 황매끼는 그들이 흔들 때? 흔들 때 많이 또 내리고 공포스러울 기다렸다가? 때 아 이거 아닌 개벼 하고 손절할 때 네. 황매끼가 들어갑니다. 포착한 맥점이 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음선 두 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게 벌리시 하람이라고 그래요. 강세 잉태형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거래가 또 바닥을 만들죠. 예. 이때 준 상한가 장도 안 잤어요, 목요일 날. 그러면서 준 상한가가 27%나 급등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 이건 당일치기로 27% 올랐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셨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거, 네. 뭐 덱스터 같은 거, 네. 트렌드를 보고 패러다임이 쫙 가는 거, 네. 하나면 또 당일수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항상 이렇게 좀 우리가 유동성 있게 유연하게 보는 게 좋겠다. 예. 또 이제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같은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눌림 다음에 여기서 윗수염 밑꼬리 패턴에서 황매끼가 포착해서 여기서부터 또 한 번 14%나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 해성 DS 리드 프레임 차량용 반도체에서 반도체. 예. 이게 뭐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우리가 공략도 많이 했던 종목이고 또 최근에 황매끼가 포착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바이오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우와. 황매끼 전략 좀 어렵죠. 넘버 4예요. 포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양음. 양음. 나오는데 네. 보통 개인 투자들 여기서 다 속습니다. 너무 속는 내려가니까.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개인 투자들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좋아하시는 건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적산병. 그것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짜릿짜릿하거든요. 여러분들, 테슬라 지금 차트 보셨죠? 어우. 저 테슬라 매도라고 사인을 했거든요. 예, 여의도 맞아요. 지시황에서. 저는 안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삼성전자 96,000원 때 장대 양봉했거든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1조 9천억을 달아갔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황매끼는 반대죠. 네. 그러면서 이게 왜냐면 이게 이거 음선은 안 좋거든요. 음선은 보면 질리거든요. 네. 근데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이 역전된 망치죠. 네. 역망치에서 어떻게 돼요? 이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제도 9% 상승했다. 네.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공략했던 황매끼 포착 종목들의 수익입니다. 알면 알수록 계속 빠져들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번 주에 포착했었던 종목들 한번 쭉 브리핑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길게 보면서 크게 우리가 수익을 봤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들 조금 더 잘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돌아올게요.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받거나 그리고 이번 주 정말 단번에 큰 수익을 냈던 종목
사실 우리의 모두 꿈이기도 하죠. 좋은 수익률이라는 거요. 자,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조금 더 배우다 보면 어느새 수익은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깐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우리 조은정 위원님. 네. 황맥기와 우리 위원님은 깐부니까 예. 예, 힌트 많이 주세요. 상당히 외람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항상 오르는 종목을 내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이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늘 지시에는 저거 자랑한다 보지 마시고 네. 하나 팁을 얻으십시오. 이 황미끼 코는요,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머리투데이에서 제 4차 산업혁명의 첫 일성으로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고 또 이것을 변하지 않고 그런 종목들을 제일 먼저 저점에 잡았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여러분께서 하시겠죠.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렇게 앞으로 남보다 좀 시대를 앞서서 좀 보시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가 또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수익 났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시고 뭐 제가 뭐 먼저 잡았다 해서 저도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서 배우시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황미끼 코너니까 저부터 맥점 잡는 법을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부터 자, 볼까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건 네. 공부하는 겁니다. 자,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우리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거냐? 물론 이것도 눌림이에요. 네. 눌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상승이 일어날 때 적산병 되게 좋아하십니다. 맞죠? 교과서에서 배우시거든요. 근데 적산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산병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났을 때 한 템포 쉬었다가 원 스텝, 투 스텝 쉬었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개연차들이 보통 2박 3일도 못 기다려요. 그렇게 빨리 하시면서 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소위 매집봉이거든요. 매집봉에서 봐요. 여기서 바로 시세를 주나요? 이렇게 매집봉이 나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했다는 건 뭐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힘이 엄청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열심히 달려고 또 힘들게 일하면 자꾸 쉬고 싶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브레이크 타임 갖고 이때부터 그러는데 황미끼가 포착한 게 뭐냐? 음선 2개 다음에 역전 너망치 도지. 이게 뭐였죠? 황미끼 전략 넘버 1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황미끼의 매력이죠. 이거 여기서는 외바닥 쌍바닥 치면서 이런 기가 막힌 캔들이 나왔을 때 이평선 밀집에서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포착한 게 뭐였느냐. 바로 이게 이제 속임수인데 황미끼는 포착했거든요. 양양음인데 이게 한번 풍차돌리가 크게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어떤 거냐면 우량한 종목들은요. 어제 이제 솔루스 천남세대 같은 한번 예를 보세요. 크게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세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그런 예가 됐죠. 그래서 황미끼 포착 32%나 상승한 예. 우리가 맨 처음부터 공약에서는 253%, 그 최근 것만 하더라도 아주 짭짤한 수익을 드렸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는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2차 전지에서 가장 먼저 대장주를 봤던 것이 우리 황미끼가 포착해 본 게 이미 작년 5월 달입니다. 이때는 지금 이제 많이 시장에서 회자가 되지만 그때만 해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회자가 안 됐습니다. 물론 그때 전기차가 막 시작한 태동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700%가 상승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것은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에코프로 BM을 잊으십시오. 700%가 났습니다. 누가? 선구자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맨날 매스컴에서 회자되고 언론 매체에서 회자되고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보내십시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면 보내시고 앞으로 어떤 걸 매수하셔야 한다고요? 제2의 에코프레임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최근에 또 황미끼가 포착한 게 어디냐면 이것도 똑같죠. 양선 다음에 그다음에 도지 그다음에 또 여기서 양선 다음에 음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략한 포인트거든요. 이때부터 84%나 그런 상승한 예가 되겠고 조금 더 이게 이제 제가 수익률을 마디마디 이렇게 좀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보기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것만 하더라도 84% 바로 여기서 양 5일선 아래 그래서 84%나 상승한 아니 여기서 84% 여기서 40% 이게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도 있는데요. 에코프로도 황미끼가 최근 포착한 게 바로 여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잊으세요. 있는 게 뭐냐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한 템포 쉬었다가 하는 거고, 역시 황미끼가 포착해서 이것도 맨 처음에 258%, 이것도 완전 저점에서 258%나 수익이 났다. 그리고 최근 거는 좀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아프리카 TV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것들이 저 시장에서 많이 이슈화 되는 것들이 뭐였죠? 메타버스는 자이언트고, 그 다음에 이제 NFT가 있습니다. 제가 NFT는 그게 non-fungible 토큰이라고 그래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앞으로 저는 각광을 받을 겁니다. 2030년까지 한 10배의 시장이 형성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네이버 같은 건 제페토라는 그것도 메타버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하고 NFT하고 연결고리를 통해서 부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엊그제 뭐 NC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이제 NFT 한다고 하면 주가가 또 오르죠. 예, 어찌됐든. 그래서 이것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황미끼가 통해서 처음 포착한 건 양양음. 이게 뭐죠? 황미끼 전략 넘버 5. 그러면서 주가에서는 크게 슈트 못했지만 꾸준히 상승나죠. 예, 이런 것들이 참 의미있게 봐야 되는 캔들이고, 한 템포 쉬었다 공략하는 거죠. 여기서 사면 또 이제 그때부터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또 힘들어하고 또 매도하고 그러시는데,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올라갔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얼마나 거의 배 가까이 95%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비엠에 의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아까 일단 동화 기업도 있지만, 그 다음에 첨보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첨보는 전해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액에서 이제 뭐 전해액이 어떤 역할을 하는 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첨보는 제가 굉장히 좋게 본 종목입니다. 동화기업 맞게 말씀드려 첨보, 동화기업,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가 있는데, 이건 탄소 나노튜브 CNT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에 수렴하게 됐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첨보 같은 경우는 마디마디 황미끼가 포착을 해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양선 다음에 여기 양산 다음에 또 도지죠. 근데 여기서 음선이 났죠. 근데 여기서 이평선 완전 바닥에서 이때 한번 터닝 포인트 나올 때 황미끼 포착 31% 상승이 됐고, 역시 눌림이었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어디냐? 이걸 좋아하십시오. 제가 또 주식기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공하는 투자자는 어떤 걸 좋아한다고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겨해요. 실패하는 분들은 고점에서 적산병, 장대 양봉,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근데 빨간색은요, 우리가 참 그럼 이미 많이 오른 상태가 빨간색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 파란색을 즐겼죠. 음선 3개 나오면서 이평선, 여기에 또 오묘한 조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또 한번 급등이 나왔고, 마디마다 황미끼가 잘 포착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또 여기서도 한번 황미끼가 역전대 방치해서 포착됐는데, 결국은 저에서부터 60%, 우리가 맨 처음에 공략했을 때 100% 정도 역시 수익을 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황미끼가 시장 주주들을 잘 잡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메이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 유메이드를 보면 참 소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황미끼가 포착해놓고 실제 제가 공략을 못했어요. 그래서 참 소외가 많은데, 이거 황미끼가 처음 포착한 게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도 똑같죠. 적산민 다음에 도지, 여기 살짝 조금 오르고 그 다음에 눌림을 줬는데, 결정적으로 황미끼가 포착한 게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황미끼 전략 넘버 1이에요. 좀 확대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잘 안 나오니까. 어떤 이게 황미끼가 오묘한 게 있는지 여기서 보실게요. 자, 눌림에서 양선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위치 없는 역전된 망치예요. 여기서 도지였죠. 그러면 도지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거 황미끼 전략 넘버 1,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죠?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또 한 번, 이것도 또 한 번 황미끼 포착한 맥점이에요. 왜냐하면 음선 3개 다음에 소위 말해서 강세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또 한 번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면서 황미끼가 처음 포착했을 때보다 무려 트리플 가까이, 185% 그 트리플 아닌가요? 상승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여튼 시세 주도주는 먼저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덱스터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가 좋은 수익을 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큰 수익을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첫 번째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상승이 일어났죠. 이게 5일선 아래의 쌍둥이 패턴 도지예요. 이 도지가 나올 때는 거래가 감소해야 됩니다.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때부터 또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우리가 말씀드린 초반기 전략 넘버원 또 한 번 좋은 상승 흐름이 났죠. 특징이 있죠. 자, 거래를 수반했습니다. 이때 장대 양세 나올 때는 한 템포 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림에서 음선 나오면서 또 한 번 캔들의 조화가 났을 때 그때 매수하면 이렇게 수익을 준다. 이런 매매를 자꾸 하시면은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바로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를 보면서 이것도 제가 소회가 있는데 이미 작년에 저는 이거 2차 전지대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고효율화, 고효율화하면서 또 멀리 주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부피도 작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이 니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실리콘 첨가제가 들어가야 되고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막 섞고 그러면 폭발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막아주는 게 뭐냐? 바로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소차에서도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가장 강하게 세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탄소 섬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CNT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독보적입니다. LG의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 회사가 두 개가 하는데 응급지에서는 이 회사가 역시 대장이다. 이렇게. 그리고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 어떻게 되냐면 황미기와 포착해서 지난번 상한가까지 가서 역시 황미기와 포착한 게 음선, 양선담이 음선이었죠. 50%나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게 뭐냐? 여기서 한 게 바로 황미기를 잡은 게 아진 엑스텍이었어요. 완전 저점이었죠. 13% 상승이 났습니다. 여전히 그때 제가 10,00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달성 축하드리고요. 한 템포 쉬었다가 뭐 한 11,000원까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즈넥스텍까지 추가 전략 좀 세워봤습니다. 좋아요. 위원님, 그렇다면은 새롭게 공략할 종목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일까요? 예,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예, 오. 완전 바닥 종목이라서 예.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지난 150% 수익 났고 지금 네. 다시 한번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 전략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예, 그런 매매 전략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무료 방송 가면은 왜 바이오니아를 공략해야 하는지 그 힌트 많이 언급해 주실 것으로 보이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가격 전략뿐만이 아닙니다. 자, 폭등했던 종목을 뒤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잘 갈 수 있는 황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을 하네요. 위원님, 어떤 내용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제도요. 그 AI 대결 네, 이후에 금요일 방송에서 예, 무방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나 진짜 폭발적인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인기쟁이네요, 위원님. 예, 어제 막 장도 힘들었는데 네. 저를 뭐 또 신뢰하고 또 저에 대해서 많이 사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선물도 팍팍 쐈습니다. 와. 예, 오늘 또 그럴 겁니다.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미 시장에서 많은 회자된 종목들을 잊으시라고요. 내 그릇이 하나 보내야 됩니다. 뒤늦게 가담하면은 잘못하면 또 이렇게 손실이 아니고 일수거든요. 이제 뭘 잡아야죠? 에코프로비엠이 이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700%라는 종목이 많이 못 갑니다. 그럼 뭘 잡아야 돼요? 700%는 안 가더라도 제4차 산업용에서 완전 바닥에서 앞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저는 연말까지 그 종목에 빅히트를 친다고 봅니다. 제2의 에코프로비엠. 그 황금줄을 잡아라. 그래서 오늘 제가 무방주를 이렇게 선정했고 또 맥점 닫는 비밀, 특히 직장인 주리분들 제가 좋은 성공 투자의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많이 오셔서 12시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보이고요. 바로 그 옆에 방송 중 네모박스 보이고 있네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조금 더 우리 위원님과 함께 더 진솔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 또한 열려져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등을 샵 0988번으로 우리 좋은 정보라고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정리하고 돌아오시죠.